아니 모니터 해상도가 4K UHD 실화야? 예, 안녕하세요, 니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기가바이트 에러 V10 UHD 그래픽 작업 및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이 제품은 현재 인터넷 최저가 300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 기가바이트에서 새로 출시한 에러라는 라인업의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가바이트의 대표적인 노트북 라인업이 총 3종류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라인업은 제가 저번에 리뷰했던 그 세이버라는 라인업이 있습니다. 세이버 제품들은 가성비 위주로 출시한 제품들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가바이트 대표적인 라인업 어로스가 있습니다. 어로스 제품군들은 이런 노트북 말고도 키보드, 마우스, 그래픽 카드까지 기가바이트의 최고의 퍼포먼스를 생산해내는 프리미엄 게이밍 라인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아주 좀 비싼 편이긴 하죠. 그리고 오늘 제가 리뷰할 이 에러라는 라인업은 슬림 베젤의 얇고 가벼운 차세대 프로페셔널 그래픽 사용자들을 위한 최적의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같이 설계나 영상 편집을 하시는 분들한테 최고의 라인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게이밍 성능도 아주 좋은 제품군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언박싱을 제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품은 노트북 하나랑 충전 어댑터랑 케이블, 그리고 설명서가 이런 식으로 같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노트북을 리뷰할 때 중요시 보는 게 바로 무게 중심입니다. 이 노트북은 노트북을 열었을 때 무게 중심이 어떨지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노트북 무게 중심이 상당히 잘 잡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트북 열 때 전혀 흔들림 없이 바로 이런 식으로 무게 중심이 엄청나게 잘 잡혀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얇고 가벼운 노트북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무게 중심이 아주 잘 잡혀 있습니다. 제품의 외형은 아주 깔끔하며 상판에 기가바이트 로고가 있으며 상단에는 카본 느낌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 심심하지 않으면서도 고급진 느낌을 줍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게이밍적인 디자인을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디자인은 기가바이트 어로스 라인업들이 제 취향에는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은 어디까지나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에어로 제품군 자체가 고성능 작업용에 특화된 라인업이라 깔끔한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상판 기가바이트 로고에는 디스플레이 백라이트를 통해 조명이 들어옵니다. 평소에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는 백라이트가 꺼져 있다가 사용할 때는 기가바이트 로고에 하얗게 조명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RGB충으로서 RGB가 아닌 점이 저한테는 좀 아쉽긴 하네요. 자, 우선 노트북을 열어서 제일 눈에 띄는 건 이 RGB 키패드가 정말 예쁘게 제일 눈에 띕니다. 그런데 이 RGB 효과를 컨트롤 센터에서 무려 13가지나 설정할 수도 있고 밝기 조절, 스피드 조절, 방향 조절까지 전부 다 소프트웨어에서 가능합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영문 각인이 된 곳에만 LED가 들어오고 한글 각인이 된 곳은 LED가 안 들어오네요. 키패드의 다양감은 준수한 편이면서 키패드의 마감 재질은 러브 코팅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누를 때 느낌은 다들 아시겠지만 멤브레인 키보드 러버돔을 누르는 그런 느낌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숫자 키패드까지 있기 때문에 아주 사용하기 편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키패드는 RGB 효과를 저희가 몇 개 한번 보고 갈게요. 현재 보고 계신 효과는 스티링 모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정되게 설정할 수 있고 아주 다양한 색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식으로 원하는 색상을 직접 고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효과는 여러분 숨쉬기 모드입니다. 이 숨쉬기 모드는 단일 색상으로 할 수도 있고 RGB 색상으로도 이런 식으로 숨쉬기 효과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웨이브 효과입니다. 웨이브 효과는 키보드에 들어가는 RGB 웨이브 효과 치고는 정말 고급지게 이런 식으로 웨이브가 치고 있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에서 이 웨이브 효과를 동서남북 전부 다 방향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LED 모드는 기계식 키보드에 들어가 있는 효과죠. 타건 모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타자를 칠 때 우리가 타자를 치는 키패드에 이런 식으로 RGB로 색상이 변하면서
LED가 들어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LED 효과는 제가 흔히 말하는 지렁이 효과. 자, 이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LED가 순차적으로 이제 내려오는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은 리플 효과입니다. 와, 진짜 노트북에 리플 효과가 들어가 있는 거는 생전 처음 보는데, 야, 리플 효과의 퀄리티는 상당히 괜찮아요. 근데 이것들은 더 무서운 게 뭐냐, 현재는 다른 색깔로 나가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설정하시면 이런 식으로 RGB로도 리플 효과가 나갑니다. 야, 진짜 세상에 노트북 키패드 이런 식으로 리플 효과가 들어갈지라고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화려하고 이쁘네요. 자, 그 다음 모드는 색전환 모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LED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RGB로 여러 색깔로 이제 색순환되는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그 다음 모드는 제가 보기엔 벽돌 쌓기 모드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 RGB로 전부 반짝반짝거리면서 내려오는데, 야, 이 효과도 제가 보기엔 정말 화려하고 예쁜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효과는 여러분 레인 효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가 내리듯이 키패드에 이런 식으로 RGB가 들어오는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효과는 이제 서클 모드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키패드에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RGB로 순차적으로 이제 서클 형식으로 이제 LED가 들어오는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효과는 바이저 효과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LED가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RGB로 변하면서 또 바이저 효과가 또 이 키패드에 들어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로테이터 효과, 회전 효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키패드에서 또 레이더 형식으로 뱅글뱅 돌면서 RGB로 이제 회전 효과가 들어간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우스 패드의 감촉. 야, 마우스 패드의 감촉 여러분 정말 보들보들하고 엄청나게 좋네요. 클릭감도 밑에 보시면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패드 이제 크기와 이제 느낌은 제가 보기엔 아주 준수한 것 같네요. 기가바이트 에어로 15X V10 UHD 노트북은 CPU는 6코어 12스레드인 인텔 코어 i9 9750H CPU가 탑재되어 있으며 기본 클럭은 2.6 최대 터보버스트 4.5Hz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대인 8세대 8750H보다 28% 정도 향상된 성능의 CPU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모리는 2666Hz의 32기가 DDR4 메모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3840-2160 4K UHD 해상도를 지원한 60Hz인 15.6인치의 AU5 패널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2070 맥스-Q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장 장치는 인텔 760p NVMe M.2 SSD 1TB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블루투스 5.0과 킬러레이 탑재가 되어 있으며 OS는 윈도우 10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확장 포트는 우측으로 UHS-2 SD카드 리더기와 썬더볼트 3를 지원하는 타입C USB 포트, USB 3.1 젠 포트 2개, 그리고 전원 단자와 캔싱턴 락이 있습니다. 좌측으로는 램 포트와 USB 3.1 젠2 포트, HDMI 2.0 포트, 타입C USB 포트, 콤보 오디오 잭 포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용량 94W의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노트북의 배터리가 62W인 것에 비하면 이 제품은 배터리 용량 면에서는 아주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시간은 이제 10시간 정도로 제조사 측에서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제 사용시간은 이제 6시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의 밝기를 좀 낮추거나 키보드에 LED를 끄면 사용시간이 이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좀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쿨링 시스템은 듀얼팬과 구리 히트 파이프로 구성된 수프라 쿨링 핏을 채택했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해본 결과 이제 게임이나 작업 시에는 이제 CPU 온도가 한 90도까지 올라갑니다. 보통 이제 타사 제품들이 이제 94도에서 95도에 나온 거에 비하면 쿨링 성능이 꽤 준수한 편이라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좀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페인 소음이 아주 조용한 편이에요. 제가 이때까지 리뷰하거나 사용해본 제품 중에서 페인 소음이 제일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웹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쪽에 달려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 웹캠의 위치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웹캠이 아래쪽에 달려있으면 이제 얼짱 각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웹캠의 위치를 이제 위로 올려줬으면 이제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네요. 제품의 크기는 가로 356.4mm, 세로 250mm, 두께는 18.9mm며 무게는 2kg이 나가는 굉장히 얇고 가벼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애주어 AI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애주어 AI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 맞게 시스템 관리 및 세팅을 도와주는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게임을 하고 있을 때 CPU 사용량보다는 이제 GPU 사용량이 더 많죠. 그래서 GPU에 좀 더 유리하게 전압을 관리해주고 이제 영상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GPU 사용보다는 이제 CPU 사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CPU에 좀 더 유리한 전압을 설정해줍니다. 그리고 쿨링팬도 역시 사용량이
취향에 따라 조절해주는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트북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제 에듀어 이제 아이콘이 있습니다. 녹색은 이제 엣지 AI, 빨간색은 이제 클라우드 AI입니다. 녹색의 이제 엣지 AI는 인터넷이 되지 않더라도 이제 노트북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을 하고요. 빨간색 클라우드 AI는 온라인 클라우드 서버에서 현재 사용하는 환경에 맞는 AI 데이터를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에듀어 AI를 사용하시면 이제 필요 없는 전력을 줄일 수 있고 그만큼 사용 시간이 늘어난과 동시에 발열 효과까지 잡아주는 아주 똑똑한 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트북의 최대 장점과 제가 이때까지 리뷰한 노트북과 다른 점이 뭐냐면 바로 4K 해상도인 3840에 2160 UHD 해상도에 있습니다. 시대가 이제 발전하고 이제 5G 시대가 다가오면서 요즘에 이제 2K나 4K 해상도의 디스플레이나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UHD 해상도란 건 여러분 이제 FHD 디스플레이를 총 4개를 붙여놓은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FHD 해상도 디스플레이와는 선명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지만 이제 UHD 해상도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느끼시려면 당연히 이 UHD 해상도를 지원하는 게임이나 아니면 이제 영상을 4K 영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저희 디지튜브 채널 리뷰는 전부 다 이제 4K 카메라로 촬영을 해요. 그래서 제 리뷰를 직접 이 노트북 디스플레이를 한번 봤는데 진짜 엄청나게 선명합니다. 역시 4K 영상은 이제 4K 해상도 디스플레이로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FHD 디스플레이랑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디스플레이 프레임에는 60프레임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44프레임 이상의 디스플레이랑 그 다음 이렇게 이제 UHD 해상도의 아주 화질이 좋은 디스플레이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고프레임의 디스플레이는 이제 화면이 부드럽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렇게 고해상도의 디스플레이는 이제 눈이 시원하다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좀 쉽게 비유를 한다 치면 이제 안경을 안 쓰고 있다가 안경을 쓴 것처럼 엄청나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 정도로 화질이 아주 깨끗하고 선명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배틀그라운드 같은 이제 FPS 게임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고프레임의 디스플레이가 좀 더 유리하고요. 뭐 저처럼 설계나 디자인, 영상 편집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고해상도 디스플레이가 제일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4K 해상도의 디스플레이를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사용해본 사람은 없다. 진짜 한 번 사용해보시면 왜 4K 해상도의 디스플레이를 계속 사용하게 되는지 여러분들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영상 편집을 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을 할 테지만 보통 촬영을 이제 4K 카메라로 합니다. 근데 영상 편집을 할 때는 4K 해상도 모니터로 영상 편집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4K 해상도에 이제 모니터로 영상 편집을 안 해도 렌더링을 걸면 이제 영상은 4K로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4K 해상도의 모니터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보통 이제 FHD나 이제 2K 디스플레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4K UHD 디스플레이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영상 편집을 해보시면 원래 해상도 그대로 결과값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패널은 엑스라이트 팬텀 인증을 받은 AO 패널이 탑재가 되어 있으며 어도비 RGB를 100%까지 지원을 합니다. 일반 사용자분들한테는 이 어도비 RGB 100%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못하겠지만 그래픽이나 영상 전문가들한테는 이 어도비 RGB를 100% 지원한다는 건 아주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CPU는 이제 6코어 12thread인 헥사코어 9세대 i9 9750H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노트북의 헥사코어는 발열이 심해가지고 이제 꿈도 못 꿀 일이었지만 이제는 기술력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노트북에서도 여러분들 헥사코어 CPU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세대 인텔 CPU는 8세대보다 28%가량 성능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무려 최대 클럭 수가 4.5Hz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CPU 성능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CPU 사용량이 많은 이제 오토캐드나 인벤트를 제가 한번 실행해서 해봤는데요. 오토캐드보다는 인벤트가 좀 더 고사양 설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 포트폴리오 강좌 예제인 8기통 엔진으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해당 8기통 엔진 예제는 이제 용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어셈블리 파일에도 불구하고 모델링을 하거나 어셈블리 할 때도 전혀 일의 끊김도 없이 엄청나게 부드럽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솔직히 이 정도 스펙과 이 정도 가격에서 끊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겠죠. 오토데스크사의 모든 프로그램 2017 이상 버전은 4K 해상도인 UHD를 완벽하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UHD 해상도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시면 인터페이스나 아이콘들이 진짜로 선명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계한 3D 부품도 이제 UHD 해상도로 보이기 때문에 부품의 재질을 설정하시고 렌더링을 한번 걸어보시면 어마무시하게 해상도가 높은 퀄리티 좋은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뽑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디자인이나 영상 편집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프리미어를 한번 렌더링을 걸어봤는데 6코어 12thread이기 때문에 이제 코어 수가 많을수록 렌더링 속도가 좀 더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당연히 동급 스펙의 데스크탑 CPU보다는 이제 속도가 조금 느린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있는데요. 그래픽카드는 2070 맥스Q라는 그래픽카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영상 편집이나 이제 프리미어 사용자분들이 알아두실 점은,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렌더링을 갈 때 이제 CPU도 많이 사용하지만 GPU 그래픽카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용량을 보시면 CPU 코어 수마다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제 50대 50 그 정도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픽카드의 성능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 이제 렌더링 속도가 좀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노트북은 워낙 고사양의 노트북이기 때문에 게임 성능은 그냥 부가적으로 딸려오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사양의 노트북이면 현재 모든 게임이 전부 다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4K 해상도로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했을 시에는 30프레임 정도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그 정도 프레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별도의 이제 풀 HD 해상도 모니터가 있으신 분들은 모니터에 듀얼 모니터를 연결하시는 이제 배틀그라운드 플레이를 해보시면 120프레임 이상 고사양 프레임으로 여러분들이 게임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RTX 2070 맥스Q 그래픽카드도 마찬가지로 데스크탑에 들어가는 이제 RTX 2070보다는 이제 성능이 조금 낮다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그 데스크탑에 들어가는 그 엄청나게 큰 그래픽카드가 이 노트북에 들어갈 리는 없겠죠. 그래서 성능만 놓고 따진다 보면 이제 RTX 2060과 RTX 2070 딱 그 중간 정도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기가바이트 15X V10 노트북을 제가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 제품에 대한 제 총적인 평가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게이밍적인 성능을 이제 옵션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이 제품은 설계, 디자인, 영상 편집 전문가용 노트북이라 불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에어로 제품군 중에 이 제품이랑 이제 성능이 완벽하게 동일하고 디스플레이가 UHD가 아니라 이제 풀 HD 240프레임짜리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이제 게임용으로만 사용할 거다 그러면 그 제품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게임용만으로 이제 노트북을 구매할 거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겜성까지 느낄 수 있는 어로스 제품군을 구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풀 HD 240프레임짜리 제품과 이 UHD 제품 둘 중에 뭘 선택하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이 UHD 제품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노트북을 고를 때 얇고 휴대성이 좋고 언제 어디서나 모든 작업이 가능한 노트북을 원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UHD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선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4K 화질로 영화 감상 및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작업을 할 때는 굳이 60프레임 이상 이제 디스플레이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 제품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무료 나눔 이벤트는 기가바이트에서 협찬해주신 신제품 마우스 어로스 M5 게이밍 마우스를 제가 경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해당 영상 밑에 댓글과 설문조사를 참여해주신 분 한 분을 추첨해서 제가 경품을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확인은 당첨자 발표일날 해당 영상 및 댓글 공지나 유튜브 커뮤니티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